영화 6,000원에 보세요.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다시 봄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관 6,000원 할인권 133만 장을 3주에 걸쳐서 푼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영화관 가면은 주말에도 영화를 6,000원에 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지난 목요일부터 각 영화관에서 할인권 배포를 시작을 했는데요. 매주 목, 금, 토, 일요일에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야, 영화 보러 간 게 언젠가 그러게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한참 오래전인 것 같은데 네. 글쎄 좋은 취지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과연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글쎄요, 단시간 내에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할인권 준다고 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영화관 가기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기생충 때문에 네. 그야말로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이 영화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의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깎아준다고 해도 왠지 혹하지는 않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6월 7일 일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첫 곡 신화의 으쌰으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뭔가 으쌰으쌰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일요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음. 다들 좀 시원한 곳이 그립다 하시는데요. 사실 여름에 더울 때 우리 영화관만큼 시원한 곳 찾기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여름 되면은 피서겸해서 영화 보러도 많이 가셨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영화관 찾는 분들 발길은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 영화 업계가 날개 없는 추락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바뀌면서 영화계도 조금 이제 반전을 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뭐 이태원 사건, 네. 그다음에 쿠팡 터지면서 그렇죠. 네. 또다시 영화 업계가 좀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 한국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미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오랜 준비 끝에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네. 관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지 않으면 음. 사실 영화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할인권을 뭐 나눠준다 하니까 여러분들 영화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영화관 가지 마세요 하기도 참 어려운 애매하죠. 상황이고.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영화를 한 번쯤 보고 싶다,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좀 저렴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영화관 찾으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찾으실 때 우리가 또 기본적인 것들 잘 지켜주시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방역 대책들을 철저하게 좀 그렇죠. 세웠다고 네. 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네.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서도 지킬 건 지켜야 네. 되고. 마스크는 일단 네. 항상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업계도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영화들이 있으면 네. 좀 볼까 싶어요. 음. 너무 영화 본 지가 오래됐어요. 삭막해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마지막으로 영화 본 게 작년 9월 그래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비틀즈를 주제로 했던 영화, 그 네. 영화가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영화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 보통 영화들 많이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말을 놓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영화관 찾는 건 엄두도 못 내죠. 네. 지금 그 해외 유명한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네. 칸 영화제도 5월에 원래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7월로 그 연기됐다가 이것도 네. 취소가 됐고 베니스 영화제는 지금 뭐 강행을 한다 그러는데 영화제도 영화제고 우리 또 부산국제영화제 있잖아요. 네.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좀 잠잠해져야 될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진짜 영화 기생충 덕분에 대한민국 영화계가 네. 정말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을 상황이었는데 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응원의 목소리는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그 관련 종사자들이 진짜 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힘들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더 안 네.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영화관 찾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면서 우리 영화들 좀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일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1, 2부에서는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3, 4부에서는 또 OK 힐링송 여러분들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쇼핑카트에 뭘 담아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아마 요즘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의류 관련된 네. 케어. 생각보다 의류 케어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그러면 쇼핑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OK 쇼핑 카트. 현명한 선택.
네, 매주 일요일 오케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소비를 돕기 위한 시간 오케이 네. 쇼핑카트 함께 합니다. 야, 성공적인 소비. 네, 사실 뭔가를 예. 하나 사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괜히 샀다. 혹은 너무 그렇죠. 비싸게 산 것 같다. 맞아요. 아니면 별로 사고 보니 음,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다. 네. 저는 두 번째 거. 음,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들면 그냥 좀 사는 편인데 네. 이것저것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음, 가격 같은 네. 거는. 그러면서 항상 후회해. 그러고 나면 항상 손해 보는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좀 이것저것 비교해서 사기는 하는데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진 않아요. 괜히 속 쓰릴 것 같아서 일단은 사고 나면 내가 가장 저렴하게 잘 산 것으로 네,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곤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좀 없애고 네. 또 무엇보다도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께 손쉽게 정보들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는 뭐 살까 고민했을 때 그 고민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의류 케어 가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손빨래도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세탁기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음. 주부들의 일손이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 이후에 정말 혁명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빨래에서 벗어나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빨래에서 벗어나서 여성 인권이 신장됐다. 뭐 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빨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그 식기세척기 나와서 네. 설거지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청소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부담도 들어주고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또 사람들 사람이 손이 하는 다 거잖아요. 가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여러분들 그 세탁에 있어서 좀 쉽게 하시면서 단순히 이게 그냥 일손을 덜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의류들을 좀 제대로 케어해주는 네, 이런 가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 슬슬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빨래를 하고 말렸는데도 냄새 나고 네, 맞아요. 꿉꿉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네. 의류 케어 가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철을 겨냥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류 케어 가전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수영 씨는 일단 여름 장마철 하면 음. 어떤 가전들이 좀 가장 유긴하게 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제습기. 제습기 그렇죠. 네. 제습기 말고는 딱히 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제습기 말고는 딱히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얘기겠죠. 일단 제가 빨래를 안 하기 때문에. 살림을 안 하니까 네.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집안 살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특히나 요거 써보신 분들은 네. 진짜 제가 앞서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지만 이 맛을 한번 알고 나면요. 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건조기. 건조기. 네. 네. 극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건조기 한번 써보고 나서 네. 진짜 빨래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 네. 빨래를 모아놓을 수도 없고 여름에는 또 자주자주 옷을 갈아입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물은 늘고 있는데 네. 널어놓을 공간이 없는 거죠. 장마철 다가오면 그 네. 말 꼭 하잖아요. 아우 빨래가 안 말라. 맞아요. 안 말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습기가 등장을 했고 제습기를 그냥 집안에 습도 조절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빨래 말리는 용으로 맞아요.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희 집이 그러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러다가 건조기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일단은 세탁을 하고 나서 바로 단시간에 뽀송뽀송한 네. 네, 세탁물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조기도 네. 세탁기처럼 커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크기가. 오, 네네. 그래요? 네. 오.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어. 비슷해요. 이것도 그 세탁기처럼 용량 차이가 있어서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그렇겠죠? 있긴 하죠. 네. 그럼 보통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저는 지금 베란다에 마주보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마주보고 있어서 정말 베란다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건조기가 없으면 빨래를 넣을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이야, 네. 세탁기와 건조기. 네. 짝꿍이네. 그렇죠. 네. 세탁기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건조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뽀송뽀송하게 잘 마른 세탁물들 네.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려놓기만 하고 아니면 개어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살림들 똑똑하게 하시네요. 예. 근데 사실 건조기 진짜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빨래가 잘 말라서도 너무 좋은데 네. 먼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 진짜 우리 빨래하고 나서 잘 말리고 나면 옷이 깨끗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 속에 먼지가 이렇게나 많았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 가족들에게 좀 더 깨끗한 옷을 입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확장을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빨래를 말려야 되는데 네, 이 빨래 말릴 때 세제 냄새도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건조기 얘기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건조기 하나 사야 되겠다. 사실 건조기를 쓰고 나면 먼지가 쌓이는 걸 보면 네. 세탁물 색깔에 따라서 먼지 색깔도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검은 옷들 위주로 세탁을 하면 네. 먼지 색깔도 검은색으로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입고 있었고 덮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부모님들 네. 이제 어머님들 빨래 하시고 나서 빨래 탁탁 털면서 네, 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음. 조금씩 사라지겠다. 근데 그러면. 요즘은 예전에는 뭐 옥상에 올라가셔서 어. 마당에서 이렇게 빨래를 털고 털잖아요. 넣으셨지만 네. 요즘은 그런 공간들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진짜 네. 빨래 한번 넣을 때 제대로 털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건조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건조기도 종류가 좀 있죠. 그렇죠. 다양하죠. 네, 건조기가 원리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는 건조기를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사실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벤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열풍 배기식 건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히터로 공기를 뜨겁게 데워서 옷을 일단 말리고 네. 그 옷감에서 나온 습기나 먼지는 제품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썼던 거는 안에 그대로 있던데 먼지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 근데 사실 지금 세탁기 중에서도 예.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세탁기에 있는 건조 방식을 제가 써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옷감 자체에서 나는 그 특유의 섬유 세제 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런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일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좀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에서 들었던 콘덴싱이 건조기에도 있네요. 네, 열풍 제습 방식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히터로 공기를 데워서 옷을 말리는 것까지는 벤트 방식과 같습니다. 근데 네. 습한 공기와 먼지를 제품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아, 네. 벤트하고는 다르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 이 히트펌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저온 제습 방식이에요. 그래서 콘덴싱 방식의 일종이긴 하지만 네. 히터 대신에 냉매를 열원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원을 바꿈으로써 콘덴싱 방식과 비교해서 한 50% 정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요즘 네. 뭐 에너지 효율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네. 히트 트럼프 방식도 고려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예. 콘덴싱과 히트펌프 방식은 둘 다 내부에서 공기가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네. 대신 정기적인 청소라든지 관리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음. 열 교환기에 의류를 말린 공기가 그대로 통과를 해서 네. 먼지나 섬유 조각 같은 이물질이 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순환하는 공기 흐름을 막기 때문에 건조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역시 이것도 정기적인 청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건조기 사용하고 나면 바로바로 먼지 필터 교환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다 털어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게 보이니까요. 물통, 물 제거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게 따로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네네. 그 물이 그냥 마르는 게 아니라 물통에 그대로 물이 이제 물통 형태로 해서 이거를 배출해서 버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호스로 연결이 돼서 바로바로 맞아. 배출되게 되는데 생각보다 네. 정말 물이 많아요. 가득 고여 진짜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단시간에 네. 이 많은 물을 다 말려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놀랍죠. 건조기를 이제 구매할 때 이렇게 네. 이제 방식 같은 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 하신 대로 네. 이게 이제 용량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건조기도 마찬가지지만 부피가 이렇게 큰 가전 제품일수록 제품을 설치할 곳을 좀 미리 확인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스식 같은 경우는 설치를 위해서 배관 공사를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기식 건조기 같은 경우는 네. 배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식의 건조기는 음. 베란다 이런 쪽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물통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배관 연결을 해서 호스로 배출을 할 수 없더라도 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기사님께서 네. 베란다에 보통 설치를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다 하시면 네. 안방에 실내로. 네,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통으로만 이거를 배출을 해내면 되는 거죠. 참 좋아졌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 좀 하죠. 건조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옷이 상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좀 우려 이런 네.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실제로 조금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네네. 약간씩의 옷감 손상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약간의 옷감 수축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열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조기 사용하는 옷감들 종류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던데요. 네. 일단은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를 좀 보면 네. 유리를 60도씨에서 70도씨로 이 불과 10도씨 더 높은 상태에서 노출을 했을 때 옷감 수축률이 2배가량이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매할 건조기의 작동 시 온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 의료 수축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네. 민감한 섬유로 된 옷이나 그러니까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건조기도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네, 나눠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능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 좀 잘 살펴서 하시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써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네. 일정 부분 건조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자연 건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생각보다 건조되는 시간도 좀 길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그래서 걸려요? 평균적으로 일단은 옷감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네.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표준 그 상황으로 해서 할 때 보통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정도 오래 걸려요. 걸리네요? 네. 이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2시간 가까이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음. 저는 한 3, 40분이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기네요. 그러니까 세탁하는 시간이랑 말리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능 부분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사계절 내내 동일한 성능 유지하는지 요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추위에 대비한 기능이 떨어진다면 겨울철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건조기가 온도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건조기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네, 저 왠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전문가 맞으세요. 네. 네. 그리고 듣고 있으니까 혹하네. 그렇죠. 사야 될 것 같고. 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끝곡으로 좀 남겨놓고 네.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남겨놓고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Cambio al castañero!
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길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때 좀 밀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불인지 이 여름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앵두 같은 그녀 입술 보고 싶어요 나는야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왕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 참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2부 뿌요뿌요 UP의 노래죠.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건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건조기를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어때요? 제 주변에서는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그 신혼부부들, 신혼가전 중에서 거의 1순위로 건조기를 꼽더라고요. 필수품이네요, 그러면. 네네. 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네. 그 항상 신혼가전으로 꼽히는 것들 하면 네. 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예.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여기 이제 건조기가 좀 추가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써보셨으니까 네. 전기요금은 많이 안 나와요? 사실 그 부분을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네. 제가 고민을 하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네. 전기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건조기 전기요금은 생각 이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S사 건조기 같은 경우는 16kg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제품이 1회 건조하는데 한 57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일단은 뭐 세탁물의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근데 이때 전기료가 130원. 네, 이 정도. 그러니까 건조 기능을 지닌 세탁기로 건조를 했을 때는 한 500원 정도가 든대요. 그거와 비교하면 약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빨래 한 번 한다 네. 하면 전기료가 130원 정도 나온다니까. 그렇죠. 뭐 한 1-200원 정도 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진짜 얼마 안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는. 저도 이 얘기 듣고 나서 네. 진짜요? 이러고 나서 고민이 확 줄었죠. 어, 사실 제일 걱정이 이 네.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네, 금액인 네. 거잖아요. 열 효율이 더 좋으면 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그렇죠. 더 싸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네. 좀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써봐도 네. 뭐 전기료가 그 건조기가 없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뭐 많이 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 130원의 행복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용량 부분인데 아무래도 세탁기나 다른 어떤 가전 제품처럼 네. 설치해둘 장소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빨래 양도 있고 네, 하니까 일단은 가족 수 이런 것들도 좀 따져 보셔야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탁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좀 더 큰 용량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일단 건조해야 할 빨래 용량 외에도 건조기를 설치하는 집의 구조라든지 집의 평형 또 뭐 전반적인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빨랫감이 많지 않고 집이 좀 작다 그리고 1, 2인 가구다 하시면 9kg 내외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녀의 건강이나 위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또 거주 공간에 여유가 있는 3, 4인 이상의 가구라면 네. 14kg 혹은 16kg 이상의 지금 대용량 건조기도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사실 세탁기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불 빨래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불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불 사이즈를 가지고 좀 살펴봐 드리면 9kg 건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불 사이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퀸 사이즈 네네. 아시죠? 네네. 네, 퀸 사이즈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14kg 같은 경우는 킹 사이즈 그것보다 네. 좀 더 큰 사이즈 네. 그리고 16kg은 슈퍼킹 사이즈 침대 어. 이불도 각각 건조가 가능합니다. 몇 킬로그램짜리 쓰세요? 저는 집에 지금 14kg인 것 같아요. 14kg. 킹 사이즈. 네, 일단은 이불 빨래를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용량이 클수록 크기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크기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용량이 좀 큰 걸로 사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요즘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냉장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네. 냉장고가 용량이 클수록 크기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 깊이가 좀 더 깊어지지 실제적으로 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안에 이제 내부 구조, 통의 크기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일 것 같아서 네. 전체 크기가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네. 아이들이 자주 옷을 벗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네.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왕이면 살 때 조금 네. 더 돈을 보태서 좀 용량 큰 걸로 사시면 좋겠네. 그리고 사실 건조기를 가지고 세탁물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나서 건조하는 기능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살균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른 빨래들 이불 같은 경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햇볕에 이렇게 널어놓는 그런 개념의 살균 기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빨래를 하지 않더라도 하지 그냥 먼지 않더라도? 털기, 뭐 침구 먼지 털기 이런 기능들 아. 활용하실 수 있고 아이들 있는 집에는 인형들 있잖아요. 네네. 인형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 매번 세탁하지 않더라도 먼지를 충분히 털어낼 수 있는 건조기를 통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야,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무조건 빨래한 뒤에 말린다라고만 그렇진 생각했는데.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심지어는 운동화도 말릴 수 있어요. 네. 아. 보통은 건조기가 이렇게 통이 돌아가면서 빨랫감이 네. 세탁기처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선반에 넣고 어. 운동화를 말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말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시간에 말릴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발에 땀 많이 나고 네네. 그 운동화 오랫동안 신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 좋겠네. 네. 야. 이러니까 진짜 제가 건조기 전도사가 아니 진짜 사야 되겠는데. 네. 네. 아 그래서 와이프가 음. 계속해서 건조기 이야기를 근데 했구나. 한번 써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일단 그 의류들의 손상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을 좀 조심하거나 피해야 될 의류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의류도 기능성 의류 같은 것도 많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방수 네. 처리된 것도 네네.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 네, 근데 건조기들 중에서 또 이런 기능성 의류에 대한 특화 코스를 네. 개발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로 이제 기능성 의류를 많이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기 만드는 제조사에서 그런 거 다 네. 생각하고 만들었겠지. 그렇겠죠. 네. 사실 건조기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려하는 얘기들이 옷감 손상 그리고 네. 전기료 이 부분인데 네,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네. 건조기 설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 부분 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배수 부분에서는 뭐 물통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실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네. 예. 일단 배기구가 필요한 벤트 타입 건조기와는 달리 네. 콘덴싱이라든지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는 일단 공간이 좀 충분하다면 세탁실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뭐 거실이라든지 드레스룸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트 타입보다는 지금 콘덴싱이나 히트펌프 방식을 좀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간편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건조기를 썼을 때 약간의 소음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 좀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통 건조기 작동할 때 소음이 55에서 한 65데시벨 정도가 된대요. 이게 상대방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조용한 공간에서 그냥 어. 건조기만 돌아가고 있으면 네. 약간의 저는 소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음의 원인이 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나는 소리인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들 그리고 세탁물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쨌든 낙하하잖아요 세탁물들이 네, 네. 그러면서 안에 뭐 단추라든지 이런 아, 부속품들이 부딪히는 소리들도 간혹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 세탁기랑 비슷하네요. 네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작가가 지금 원고를 이렇게 많이 써줬는데 네. 원고 없이도 쭉 하시네요. 그러네요. 직접 네. 써보시니까 훨씬 더 근데 와닿는데요. 사실 우리 작가들도 지금 건조기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새로 지금 여러 가지 살림 장만들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건조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드렸더니 당장이라도 네. 매장에 한번 달려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시겠지만 네. 정부가 지금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대상에 의료용 건조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안대로 만약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이 기존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한 3배 정도가 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김치냉장고, 뭐 냉온수기, 전기 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이렇게 10개 품목이었는데 네. 여기에 의류용 건조기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게 되고 필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추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인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효율 등급의 라벨이나 제조 번호 명판, 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요. 네. 구매 금액의 10%, 네. 최대 30만 원까지는 환급을 받을 수가 이거 있습니다. 큰데요? 네. 10%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예산안이 확정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건조기 구매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통과되면 네. 그래야 사죠. 통과되면 의료용 건조기 등 환급 대상과 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이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야의 쿨하게 듣고요. 두 번째 쇼핑카트에 집어넣을 품목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마. 그냥 내 뜻대로 살 순 없는 건지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렇게 못 살지. 그래 나 원래 그렇고 그런 놈 너와는 달라 편하게 살고 뿔뿔 쿨하게 가슴을 뜨겁게 잡히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래. 살기 위해 애쓰는 타임 못 쓰는 타임 상황에 따라 얼굴색을 바꾸는 타임 쓸모조차 없는 일에 목숨 거는 타임 강한 자의 노력에도 살아가는 타임 크게 떡 두미를 돌려봐 비굴하게 남의 눈치 따위 뭘 살피나 Yes boy 모든 걸 내 맘대로 하고 끝내고 그렇게 노출되면서 살진 않겠어 난 한 번 아니라면 그거라는 거지. 없어 보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시꺼먼 세상 거짓말뿐인 사람들 차라리 내가 솔직한 거잖아. 그 누가 뭐래도 멋대로 살잖아. 쿨하게 가슴을 뜨겁게 잡히 내 멋대로 사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래. 쿨하게 가슴을 뜨겁게 잡히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래. 홀 잡힌 세상 지름길 따라 더 도는 더 나는 너희를 봐 날 봐. 난다 다시 눈치고 다른 결을 없어 쿨하게 봄나게 내 맘을 가 멋대로 가 바람에 못 맡긴 채 나봐. 다른 인생 속에 등에 난 이제 그만 쿨하게 가슴을 뜨겁게 쿨하게 가슴을 뜨겁게 잡히 내 멋대로 사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래. 쿨하게 가슴을 뜨겁게 잡히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래.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래. 마야의 쿨하게 듣고 왔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 쇼핑카트 오늘 여러분들께 의류 케어 가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아주 강조해드린 건조기에 대한 설명들 쭉 들으셨고요. 네. 근데 사실 건조기가 집에 있다 보니까 또다시 탐나는 가전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예요? 요즘에 보면 그 뭐 L사, S사마다 이름이 좀 다르게 붙어 있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 스타일러 아니면 에어드레서 뭐 이런 네.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옷들을 관리해주는 네, 가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세탁소에 보낼 옷들이 많이 줄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렇죠. 한 네. 제 기억으로도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광고를 보면서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네. 네. 그냥 걸어만 놓으면 옷이 관리가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러 에어드레서가 각
그 제조사의 제품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네, 네. 의류 케어 가전 중에 하나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르는 이름도 좀 달라요. 이게 의류 관리기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의류 청정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L전자 같은 경우는 의류 관리기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S전자는 의류 청정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의류 관리기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사가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이 스타일러 제품을 선보이면서 개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S사가 사실 후발주자이긴 한데 지난 2018년에 에어드레서를 출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L사의 제품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렇죠. 제 기억으로도 네. 그래요. 근데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러면 이제 이쪽 시장도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의아했다가 네. 진짜 말 그대로 이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다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네. 매일같이 양복을 입으시는 분들, 셔츠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아니면 아이들 교복 이런 것들 매일매일 옷을 입는데 매일매일 세탁하기가 곤란한 경우들 네. 이럴 때는 이런 기계 하나 있으면 옷을 참 쉽게 관리할 수 있겠다. 이걸 뭐 굳이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걸어만 두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네. 남편들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온갖 먼지들이 다 맞아요. 쓰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보통 방에다 걸어놓거나 네. 옷걸이에 걸어놓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먼지 나오고 냄새 나오고. 그래서 막 섬유탈취제 이런 거 뿌려놓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히 정장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입고 다시 뭐 드라이 맡길 수도 그러니까요. 없고. 네. 근데 그 정장 같은 거 바지 특히 음. 주름 같은 거 다 잡아준다면서요. 바지 다림질 기능이 있다더라고요. 야, 사실 살다 여름에 여러분들 더울 때 다림질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다림질 해놔도 돌아서면 또 구겨지고. 맞아요. 근데 네. 이 두 제품 모두 바지를 다림질하듯이 눌러서 잡아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준 옷이 그립기도 하지만 네. 또 그것만큼 간편하게 또 다려준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집에는 스타일러가 없죠. 없는 네, 거예요. 없어요. 저희도 지금 와이프가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야, 살 거 많은데 그러면 건조기, 스타일러, 네. 에어드레서. 예. 근데 L사와 S사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먼지 처리 방식이라든지 구동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제품인 것 같지만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시면 기능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옷을 좀 편리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방식이 다른데 네. L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 방식이고 네. S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쏴서 먼지를 네. 털어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어떤 방식이 또 맞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광고 문구를 보시면 어떤 점이 다른지 확연하게 느껴져요. 경쟁하겠죠. 네. 네. 엘사 같은 경우는 바람이 털기 힘든 미세먼지까지 제대로 털어주는 무빙 행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네. 이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사의 바람 분사 방식을 좀 그러네. 겨냥한 듯한 이런 네.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근데 S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류케어 가전 속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옷을 맡기나요? 이렇게. 네. 그 안에 이제 있을 미세먼지 같은 거. 그렇죠. 네네. 그렇구나. 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명한 세택, 쇼핑카트, 건조기와 그리고 스타일러, 에어드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느낀 점은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살 게 많구나. 그러니까요. 예. 네, 날로 발전하는 기술들이 많은데 네. 그 기술들이 분명 우리들의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예. 네. 주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돈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남겨드리고 3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너의 눈 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지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긴 미안했기에 내게로 돌아올 너를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품에 안기어 눈을 감을 때 널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 내 마음 깊은 곳에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긴 미안했기에 내게로 돌아올 너를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품에 안기어 눈을 감을 때 널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 내 마음 깊은 곳에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로 시작을 해봅니다. 네, 자 일요일에 함께하는 OK 3, 4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됩니다. 네. 저희 OK 로고송의 주인공이죠. 음. 가수 방승현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라이브 음악 전해드리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현식 씨 네, 노래 쭉 이어들었잖아요. 너무 좋았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살짝 전인권 씨의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네. 말씀드렸더니 오늘 전인권 씨 노래 들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네. 아마 오늘도 많은 노래 준비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현식 씨의 목소리도 참 특이한데 네, 전인권 씨는 목소리가 더 특이하잖아요. 독보적이죠. 네. 그래서 그 색깔을 음, 가수 방승현 씨가 또 어떻게 네. 입혀서 우리들에게 노래를 들려줄까?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됩니다. 전인권이란 이름과 늘 따라 붙어 있는 들국화의 노래까지 아마 함께 오늘 여러분들 들으실 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OK 힐링송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양건설. 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름하여 OK 힐링송. 자, OK 힐링송 함께 하실 분 가수 방승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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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승현입니다. 오늘 인사 목소리가 달라지셨네요. 일부러 하셨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네, 늘 굉장히 텐션 있게 인사해 주셨었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가 전인권 씨 노래를 청할 거라서 네. 그에 맞춰서 인사도 전인권 스타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이게 방승현 씨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전인권 씨를 직접 보셨겠죠? 네네. 네. 그 어떠세요? 그 워낙 그 캐릭터가 있으신 분이라서. 캐릭터가 굉장히 강력하시죠. 네. 그 제가 그 들국화 멤버 중에 허성욱 선배 네네. 돌아가시고 네. 그 인권 형님 그 이제 라이브 하시는데 제가 피아노를 쳐줬어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참 같이 다녔는데 그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잘 못 알아봐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선글라스 때문 아니실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네. 컴컴한 데서 항상 쓰고 그렇죠. 네, 계시니까. 늘 선글라스. 네. 아, 어두운 곳에서도 네. 늘 선글라스를 고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잘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떨 땐 또 기억하고. 네. 그 말투도 굉장히 그 아이들다워요. 아이들답다는 게 어떤 의미실까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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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쳐주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들국화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노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치면 제 느낌대로 치면 그거 아니라고 이제. 아.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고집스러우셨어요. 네. 완전 FM대로. 근데 사실 전인권 씨 하면 그냥 외모만 봤을 때 네. 진짜 그냥 예술 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아티스트, 뮤지션 이런 느낌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독보적인 목소리까지 들어가면 진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특히 남성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인권 씨 지금 모습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머리 기르시고 네, 똑같았어요. 아. 살찐 거 빼고. 살찐 거 빼놓고는 네. 그대로네요, 네, 스타일이.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청바지 입으시고. 네, 노래하는 스타일도 똑같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또 네. 노력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 남자분들이 그 전인권 선배 노래 따라하려고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노력하잖아요. 네. 이제 그분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네. 정도까지 하신 거라고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창을 배웠대요. 네. 창을 배워서 1년 가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네. 연습을 했대요. 득음한다 그러잖아요. 득음한다고 해서 근데 또 실제로 정말 노력 끝에
고음의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예전에는 목소리가 좀 미성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탁성을 정말 노력 끝에 만드신 거예요? 그럼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성이었는데 탁성으로 네. 바꾼 케이스였고. 근데 전인권 씨는 사실 미성보다는 탁성이 좀 어울리실 것 같은 그 외모에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계시면 어떨까? 그 초창기의 목소리 네. 들으면 그래. 오늘 이렇게 네.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득음을 한 뒤에 탁성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네. 한 자리에 모여. 네.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 노래만 들으시면 전인권 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러면 전인권 씨 노래를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그렇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예. 제가 첫 번째 곡으로 제가 정한 노래는요. 네. 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발이요. 아시나요, 이 노래?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들국화 예. 시절에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제발. 네. 이거 리메이크도 여러 가수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제발 그만해도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난 네가 바라듯 완전하지 못해. I'm not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길.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봐. 다시 생각해봐. 처음 만나 그 거리를 걸어봐. 나는 외로워. 난 네가 바라듯 완전하지 못해. I'm not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길.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줘. 마음 열어 사랑을 해봐. 네. 제발.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노래를 듣는데 처음에 가사가 제발 그만해줘. 네.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아. 네. 이 가사 듣고 네. 이러고 가사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된 노래인 네. 것 같아요. 가사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저는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 네.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까 내심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하죠. 올라갈까. 역시 네. 역시 가수는 다르네요. 그럼요. 네, 네. 네. 근데 전인권 씨 노래들이 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이 노래방 가면 그렇게 선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한 번쯤 좀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못 가죠. 가죠. 네. 네. 전인권 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도 나눠보고 노래도 이제 들어볼 텐데 전인권 씨 하면 역시 이제 들국화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원래 근데 들국화가 초창기 때는 그 드럼 없이 네. 포크 느낌으로 좀 네, 출발을 원래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예전에 그 같이 음악했던 분들이 이병규 씨라고 머리 없고 그 클래식 기타 네네.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 그분이 양희은 씨 노래 중에 그거 있는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네네. 그 노래 작곡하셨던 네. 이병규 씨라고 예. 하고 조동준 씨 동생분 조동익 씨랑 네. 시인과 촌장 네. 그때 다 같은 멤버들이세요. 네네. 그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음악 잘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 계보에 이제 김현식 씨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뭐 김광석 씨 계시고, 네. 계속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그쪽 계보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음악적으로 이렇게 맥을 굉장히 이어가신 분들이. 네. 근데 들국화 노래 전인권 씨 노래 마찬가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사랑받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 뒤늦게 이렇게 삽입돼서 또 알려진 노래들도 많고 많은 맞아요. 사랑을 받은 노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들국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었나요? 처음부터요? 네.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던 분들이었어요. 그 1집 앨범에서 돌고 행진 네. 그것만이 내 세상. 거기에 지금 거기 다 히트가 있는 되면서 거예요. 뭐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 곡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들국화 1집이 뭐 대중가요 100대 음반 중에서 네네.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네네. 뭐 그랬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네. 명반 중에 노래 하나 안 듣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돌고 요거 한번 돌고 듣고 싶은데. 네.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방승현 씨의 목소리로 네. 돌고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난주 김현식 씨 노래 들을 때도 힘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늘 전인권 씨 노래는 그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떡하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자꾸만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매주 저 걱정해. 준비해온 곡들로 좀 하고 싶은데. 네. 항상 일단,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해야 되겠네요. 돌고 네. 청해 듣겠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다시 돌고
같은 시간 속에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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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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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듯 돌고 노래하며 어두운 것 밝은 것도 앞서다가 뒤서다가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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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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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한숨 돌리셔야 되겠어요. 야, 전인권 높네요. 일집에 그렇죠. 들었고, 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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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엉킨 거잖아요. 네. 야, 진짜로 이게 전인권 씨 노래는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니까. 다쳐요, 다쳐. 근데 똑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돌고 돌고 돌고. 근데 그 짧은 단어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구나.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가사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언제부터 음악을 하셨죠? 상당히 오래 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네. 때 전인권 씨도 그럼요. 예. 연습 엄청 많이 했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을 거고. 네. 그 예전에 음악 감상실 중에서 쉘브르라고 네네. 있었어요. 이종환 씨가 운영했던. 네네. 네. 거기에서 통기타 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아 저요? 아니요. 아, 전인권 예, 씨가. 예. 그 무교동인가요? 네. 예? 무교동 시절이었을 거예요. 쉘브로 그리고 몇 군데 있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노래들 많이 하셨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좀 대신 그 가수분들 중 거의 거기 출신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거기가 뭐 산실처럼. 네. 저는 이제 나중에 미사리 네. 미사리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미사리 쉘브로 네, 해서 네. 노래했었고 아무튼 네 저는 미사리에서 한 7년 정도.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사리 한창 그렇게 라이브 카페 네. 그 저기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저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러면은 좀 없더라고. 아니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다 없어졌어요. 네. 그 길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게 확장해가지고 아예 그 앞에 마당들이 다 없어진 거죠. 도로가 넓어지니까. 아 그래요? 네,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거기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사실 요즘은 공연장을 가지 않고는 가수들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케이 힐링송이 너무너무 청취자 여러분들께 귀한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가수 방승현 씨 목소리로 오늘은 전인권 그리고 들국화의 노래 저희가 계속해서 청해 듣고 있는데요. 네네.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는데 어떡하죠? 또 뭘까요? 드라마에 삽입이 되면서 이 노래 진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진짜 한참 힘들어할 때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그냥 노래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3부를 좀 마무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4부에 넘어가서 더 많은 노래를 제가 좀 청할까 사실은 하는데. 이 노래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근데 이게 이적 씨 노래 아닌가요? 네네. 네. 맞죠? 네네.
그래도 도전해 볼게요. 네, 아니 도전. 계속 키가 높은 노래만 부르셔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이제 밑에서 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이것도 좀 어려운 노래인데. 그냥 해볼게요. 그 해주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네요. 네. 네. 여러분들 그 근심 걱정 다 음. 내려놓으시고 네.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예, 네. 저희는 이 곡 끝으로 4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도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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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 음. 전인권 그리고 들국화의 노래 라이브로 직접 듣고 있는데요. 네. 들을수록 참 명곡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에 네. 그렇게 많이 삽입이 됐던 거겠죠. 네. 지난 시간까지는 감탄을 하면서 네. 노래를 들었고 음. 오늘은 걱정을 하면서 지금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워낙 전인권 씨 노래가 어려우니까. 음. 근데 가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전인권 씨 노래.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 키를 어설프게 내리면 노래 부르기가 더 힘들고 맛이 안 나요. 근데 아. 사실 내릴 수가 없어요. 고음을 잘하는 가수들 중에서 이게 저음으로 갈수록 네. 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수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음보다 저음이 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고음이 더 쉽고요. 네. 저음, 중저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노래를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운 게 중저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더라고요. 쉬운 네. 예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네. 첫 소절을 듣고 돌릴까 말까 하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은 특히 그렇죠. 아. 음원 시장이 되면서 진짜 한 3초 듣고 네. 아니다 네, 네. 싶으면 그렇죠. 돌아가니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처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작부터 지르는 노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작곡하시는 분들이 그 후렴구를 앞에 먼저 막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방승현 씨도 작곡하시잖아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작곡하실 때는? 저는 그 후렴구를 먼저 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음악 방송에서 네. 3분 50초 네. 이상이 되면 안 틀어줘요. 요즘에는 네네네. 진짜 긴 노래들이 잘 네. 없어요. 3분 30초 네. 예, 전후 그래서 예. 전주, 간주, 후주가 없어요 요즘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자르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긴 노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가사도 그렇고. 하긴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간주 진짜 길었는데. 발라드 같은 경우는요. 예. 기본 4분 30초, 20초 맞아요. 짧은 게 그래요. 5분짜리도 많았었고. 그 기본이에요. 5분. 어. 5분이. 처음 인트로도 네. 긴 곡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CD를 들으면 1번부터 12번까지 들으면 보통 1시간 넘게 듣잖아요. 네네. 요즘에 1시간 안 될걸요? 맞아요. 네. 예전처럼 또 곡도 많이 네. 들어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에 뭐 신승훈 씨를 좋아하니까 가수 이번에 진짜 그 30주년 진짜 기념으로 좋아하세요? 네. 네? 제가 어. 진짜 30년 찐팬이라서 너는 장미보다 이거 다음 주에 그럼요, 신승훈 그럼요. 할까요? 줄리엣 저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죠. 네. 내 근데 목소리하고 너무 안 맞아. 근데 이번에 그 30주년 기념 앨범을 냈는데 노래 한 곡이 5분 17초짜리가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아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음. 진짜 요즘에 너무 짧은 노래들에 다들 이제 선호를 하지만 네네. 노래라는 것이 그 분량만큼을 채워야지 완성되는 곡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요. 아 진짜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진짜 긴 노래들도 있고 네, 네, 5분 네. 넘어가는 노래들 많았잖아요. 호텔 캘리포니아. 네, 그 중에서도 네. 아. 명곡들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네. 아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트렌드에 좀 맞춰서 음악들도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함축시켜서 짠해서 만드니까 네네. 가사 되게 좋은데 하고 네. 뒤돌아서 보면 뭔지 남는 게 모르는 없죠. 거죠.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기승전결이 네. 있잖아요. 스토리가 쭉 네, 있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걸 없애버리니까 노래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 노래들은 우리는 가사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네. 거죠. 네. 자극적인 단어들도 네. 많고. 네. 너무 막 이렇게 짜내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저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네.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간이 저희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저희가 공감했던 그 음악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저희가 들으면서 감동했던 그 노래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스튜디오 바깥에서는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네네. 되는데 요 시간에 스튜디오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조금은 느리게 가는 듯한 네. 느낌도 들고 예. 다시 들국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궁금해요. 그 들국화 멤버들의 성향이나 사실 해체도 한번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건반 치시던 분이 미국을 아마 가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성욱 씨, 네. 최성욱 씨 베이스, 그다음에 기타는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럼이 주창권. 주창권 씨. 예. 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워낙 그 전인권이라는 네. 하나의 이 인간이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그 밴드를 결성하더라도 이렇게 잘 됐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최성원 씨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았었을 수도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 주창권 씨도 드럼을 쳤지만 나중에 기타를 쳤어요. 자기 기타 치고 싶다고 해서 네. 기타를 막 연주하고 클럽에서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들이 나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거예요. 그 최성원 씨랑 좀 불협화음이 있는 네, 거는 네, 좀 네. 이렇게 알려진 건데 최성원 씨가 그랬대요. 이제 그 전인권 씨가 마약 사건 때문에 네. 10년 이상 활동을 못 네. 했잖아요. 활동을 못 하고 이제 다시 복귀했을 네.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더 나은 목소리로 돌아왔더라.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또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깊이감이 더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나 노래하는 목소리는 세월이 좀 묻어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인권 씨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네. 그 특유의 창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인권 씨는 노래를 이렇게 해요. 기나긴 하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반 사람은 이렇게 못 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나긴 하루 지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것이 짖는 약간 게 이렇게 나아요. 던지듯이. 네. 그러니까 찝어요. 네. 모든 노래를. 그렇죠. 네. 어. 그 박자가 되게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둥글둥글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흘러가게 안 해요. 그렇죠. 네. 꼭꼭
집어가지고. 네. 그 포인트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알면 네. 전인권 씨 노래하기 편해요. 아, 그럴 수도 이해, 있겠네요. 이해 가시겠죠? 네. 이거 맞잖아요. 기나긴 하루. 그렇죠. 지금 포인트를 찍는단 말이에요. 보면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네.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 분들이 네. 성대모사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들국화 하면 사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1집 앨범에 있을 때 행진. 네. 행진. 예. 이거 콕콕 집어서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 길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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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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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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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때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오 행진 에이 행진 앞으로 행진 하는 거야 우리 como 행진 앞으로 행진 행진 하는 거야 행진 아 진짜 행진 하고 싶네요. 에이!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그게 나와줘야 돼. 그렇죠. 네. 아, 그래야지 진짜 전인권 씨 예.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애드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정규 앨범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글쎄요. 그 생각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건 있어요. 네. 취임새. 네. 이것도 일종의 취임새예요. 근데 사실 들국화 1집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행진이 제가 알기로는 타이틀곡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들어갔던 노래들이 그것만이 내 세상도 네. 1집에 네.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1집 앨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매일 그대와 그 노래 정말 좋아했었는데 매일 그대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일 바로 그대와 이 강인원 씨 노래. 네. 이 노래도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에 네, 네. 삽입이 됐었죠. 맞아요.
아 진짜 좋네요. 그러고 갑자기 보니까 생각났네. 1집에도 진짜 많은 그 사랑받은 노래들이 네. 많다 보니까 들국화라는 이름 석자가 팬들에게 이 앨범 한 장으로도 진짜 제대로 각인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웬만한 집에 그 LP판이 없는 집이 없었을 그러니까요. 걸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라는 말 하는데 네. 딱 그 1집 앨범에 수록된 네. 곡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수록된 곡 중에 좀 웃긴 얘기 할게요. 네. 그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요? 건전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항상 건전가요가 한 곡씩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검열이 있었다는 시대니까. 네, 무조건. 그리고 작곡하는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이 악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소개를 똑같이 해야 돼요. 앨범 노래하고. 아. 틀리면 심하게 떨어져요. 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안 좋은 얘기들 이렇게 방송심에서 또 맞아요. 걸러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괜찮고 저 방송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 뭐 이랬으니까 그래요. 그렇네요. 아, 그런 전대만 해도 시절이 그랬어요. 있었네요. 네. 그래요. 노래 만들면 네. 담배 술 얘기 들어가면 기독교 방송 안 됐고. 그랬군요. 네. 그러고 보면 요즘은 진짜 네.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기가 그만큼 좀 더 자유로워졌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저는 그게 너무 좀 심한 그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로. 네, 근데 노랫말들. 이제 약간 그 영어 발음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꽈서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아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특히 뭐 힙합이나 네. 랩 쪽은 좀 더 하죠. 근데 네. 그들 문화잖아요. 그들 문화긴 하죠. 네. 또 그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그들 문화를 네. 우리 걸로 좀 어떻게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부르는 노래도 다 네. 사실은 그들 거잖아요. 네. 네? 서양 음악이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 걸 화해서 노래를 하니까 우리 네. 감성에 맞는 거지.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서양 음악이잖아요. 네. 대중음악 자체가. 전인권 씨 모창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갑자기 전인권 드는 씨 모창하시는 분들 꽤 있지 있어요? 않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 잘 못 봤어요. 그래요? 저도 그 갑자기 드는 포인트 생각이 한 번씩 잡는 그건 경우들. 네, 이거 그거는 이제 포인트 잡는 건데 네. 그걸 통으로 이렇게 모창을 해서 음.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강승현 씨가 이런 모창하는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인권 씨 뭐 같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네. 그런 프로그램들에 제가 알기로는 전인권 씨 모창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광고를 본 것 같은데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진짜 중간 중간 네. 진짜 이거는 진짜 똑같다 이런 느낌 드는 포인트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사실 들국화가 과거의 가수로 그냥 기억 속에 잊혀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2000년대가 넘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한 후에라는 노래는 진짜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3년 이 정도에 발매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노래 나왔을 때 다시 그 들국화의 예전 노래들을 막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2013년도요? 네.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아 훨씬. 그런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행진 들어갔던 그 다음 앨범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메이크 네. 앨범이 나왔었던 건가요? 그리고 이 노래는 번안곡이에요. 네네. 1988년이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 다시 근데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또 굉장히 붐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네, 후에 노래 그렇죠. 인기를 끌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노래 좋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가사를. 네. 이 원곡이 되게 촐랑거려요. 촐랑거려요. 진짜요? 원래 이게 원곡이었어요? 이런 느낌? 네. 약간 쌍숑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아.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예. 지금 가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 들국화 버전으로 저희는 방승현 씨 버전으로. 네. 네. 긴 하루 지나 고원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별이 되어 반짝이며 나를 흔드네. 저기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에 커다란 울음으로도 달랠 수 없어.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오늘 밤엔 수많은 별이 되었으리.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는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은 누굴 위한 걸까.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이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왜 들국화가 27년 만인가 다시 재결합했을 때 앨범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진짜 이 노래 다시 정말 들국화의 모든 노래들을 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 노래는요. 우리가 보통 그 인트로만 들어도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만큼은 긴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에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결정나 긴 하루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역시나 네. 긴 하루 딱 외치는 거 보고 숨죽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인권 씨 노래 정말 원 없이 듣네요. 그러네요. 네. 네, 여러분들 오케이 힐링송 여러분도 함께 저희와 힐링하고 계시죠. 자, 오늘 전인권 들국화의 노래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가시기 전에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네네. 듣고 싶은 노래가 더 많네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하는 네. 게 네. 가시기 전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불멸의 히트곡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네. 뭐 영화에도 나왔고 네. 영화 제목으로도 네. 또 나왔고. 들국화 1집에서 진짜 뭐 최고로 꼽히는 명곡이죠. 그거 아세요? 경상도 분들은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해요. 네. 어마.
자, 그것만이 내 세상. 그렇죠, 예. 그렇죠. 요거 끝곡으로 좀 남겨드리면서 저희도 네.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 방승현 씨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고요.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나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나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